이 두 개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느냐는 질문에 아직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식 모두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지문인식의 경우 이제 광학식과 초음파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 자체를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보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안면인식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쉽게 상대방의 아이폰에 페이스 아이디를 통과할 수 있고 3D 프린팅과 같은 방식을 통해 얼굴의 굴곡을 재현할 수 있다면 보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 누군가가 저의 얼굴을 3D 프린팅을 하거나 몰래 제 지문을 획득하는 수고들이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저의 경우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더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각 제조사들의 지향점이 되어야겠죠. 다른 대안들이 있을지 우선 살펴보면 우선은 갤럭시의 지난 모델들에서 사용되어 온 홍채 인식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마저 서로 다른 패턴의 홍채를 가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 안구를 적출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 홍채 근육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홍채 인식 방식 역시 위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솔루션은 아닌데요. 몇 년 전 독일의 해커 단체에 의해 갤럭시 S8의 홍채 인식 보안이 해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홍채를 스캔을 하고 그 위에 컨택트 렌즈를 올려 가짜 눈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보안이 뚫린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안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망막 인식입니다. 우선 이곳이 앞서 함께 살펴본 홍채이고 망막은 보다 멀리 떨어져 안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바로 이 부분,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투명하고 얇은 막입니다. 카메라로 비유하면 홍채가 조리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망막은 필름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망막 인식은 바로 이 망막 혈관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망막의 혈관 역시 쌍둥이끼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문이나 얼굴처럼 해커에게 쉽게 위조당하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망막 인식을 위해서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어느 부위를 비추는 것을 넘어서 정확한 각도로 망막까지 가는 길을 센서에게 안내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은 언뜻 반비례 관계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쫓아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망막 인식은 특히나 편리성이 중시되는 이 스마트폰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아주 적당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 밖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확언할 만큼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의 휴대폰 속에 쓰이고 있는 이 기술들이 그나마 여러 대안들 중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하는 방법들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현재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정맥 인식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죠. 지문이 아닌 정맥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인데 지문의 경우 신체의 외부 조직이기 때문에 센서에 접촉시키거나 카메라로 찍거나 혹은 초음파를 쏘는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혈관은 신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패턴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정맥 인식은 혈액 속의 적혈구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적혈구가 적외선을 흡수해 까맣게 표현되는 이 정맥이 지나가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 패턴을 분석해 보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맥 인식 방식이 되겠는데요. LG의 새로운 스마트폰 G8에 바로 이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나의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스캔하는 정맥 인식 방식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것이죠. 잠시 정맥 인식 이야기에서 벗어나 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노치는 없어져야 하는 기술이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의 결점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치를 없애기 위한 제조사들의 계속된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반대로 여전히 노치를 가진 채 신제품이 출시되는 몇 개의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사들이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던가 혹은 노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치와 펀치홀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제조사가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던가 발전에 대한 의지의 유무를 넘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노치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피커 홀과 마이크를 숨겨도 결국 여기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아직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갤럭시의 경우 디스플레이 아래로 근접 조도 센서가 들어가고 스피커와 리시버 역시 숨겨 이렇게 노치가 없는 완성도 높은 전면을 구현하였지만 홍채 인식을 비롯한 적외선 센싱 기능 자체를 모조리 잃었습니다. 정맥 인식에 대한 이야기와 노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보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파해법들도 함께 발전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완벽한 단 한 가지의 방법만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방법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것. 저는 융합이라는 단어에 차세대 보안 솔루션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완벽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다른 보안 기술들을 융합해 각자의 보안 솔루션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삼성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얼굴 인식과의 조합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면부의 적외선 센서부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방식은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철저히 2D 기반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수준의 보안성만을 담보합니다. TOF나 SL 방식의 3D 보안 솔루션과는 구분을 해야 하는 방식이 되겠고 따라서 융합을 통해 기대되는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죠. 반대로 애플의 트루뎁스 카메라나 LG의 Z 카메라는 현재는 비록 노치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적외선 센서부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인 정맥인식이 향후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수고로운 추가 행동 없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물론 이번 G8에 들어간 방식은 손바닥의 정맥을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맥인식과 안면인식이라는 이 두 개의 솔루션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솔루션을 융합이라는 단어로 묶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전면을 얼굴에 비추어 안면 인식이 이루어지는 이 전체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추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손바닥이 아닌 바로 얼굴의 정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방법에 대해 이미 애플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플의 정맥인식 특허가 그것을 증명하죠. 마치 이 게임이 펀치홀 진영의 승리로 끝나버린 것처럼 노치를 고집하는 제조사들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의견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이 내용들에 대해 평가를 내릴 만한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단지 서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죠. 앞으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각사의 기술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면인식 진영에서 기대되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을 통해 엿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지문인식 솔루션을 택한 진영에서 앞으로 내놓을 해답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히 이 스마트폰의 보안 솔루션은 반드시 디스플레이와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좋은 소식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